그래서 하자. 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을 뜻하는 덕후. 그날 내용이 이제 그 덕후들의 이야기를 다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뭐 덕후라고 하면 또 덕후일 수 있는데, 그래서 내 이야기를 그 앵커 멘트에 좀 녹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만든 것들입니다. 덕후 같습니까? 나하고 어떠셨어요? 뭐 앵커 무슨 덕미가온 뭐 귀여우시다 뭐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 보면서 그 표정이 뭐 막 굉장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잔뜩 있는데, 제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걸 저도 몰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표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고 관심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사호입니다. 저는 이곳 키맨 모형 아카데미에 와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왜 와 있느냐,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제가 만든 작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곳에 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만들었나 싶으실 텐데, 사실은 많이 만든 게 핵심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릴 말씀 바로 드라이 브러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실 모형 하다 보면은 완성품을 좀 이렇게 빨리 좀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색칠을 해야 되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좀 많이 만들고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진척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트는 많아지고 완성품은 나오지 않고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모형을 안 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모형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공유해 보고자 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모형 디테일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색감을 중요시하고 고증을 철저히 하는 분들, 이런 고수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간편하게 단순하게 작업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완성을 하고 나면 만족감은 크잖아요. 바로 그 만족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바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드라이 브러싱인데요. 사실 모형하는 분들, 그중에서 특히 밀리터리 모형하는 분들은 이 드라이 브러싱에 대한 이야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기법도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왜 하필 드라이 브러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게 됐냐면은, 사실은 드라이 브러싱이 많이들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드라이 브러싱을 많이 적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드라이 브러싱 하면 예전에 잡지에서 봤었던 기법이고 올드하고 지금은 쓰지 않는 낡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옛날 방식이야, 쓰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면 안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랜만에 한번 옛 추억을 되살려서 한번 써볼까?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자신이 없어가지고 모형 작업을 하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에 그러면은 드라이 브러싱 들어본 것 같은데 기본적인 기법이라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도 좋고, 누구라도 좋습니다. 드라이 브러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드라이 브러싱 하면은 이제 밑에다가 피막이 단단한 색을 칠하고 그 위에다가 수정이 가능한 도료를 올리게 되죠. 일반적으로 보통 뭐 라카 바탕에다가 이제 에나멜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보통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많이 써오던 에나멜이 아닌 이 아크릴을 이용한 드라이 브러싱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크릴로 드라이 브러싱을 한다?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미그라는 회사에서 아크릴 도료가 나왔는데, 그 도료가 일반 도료가 아닌 드라이 브러싱 전용 도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할 때 그 도료를 이용해 가지고 터치감을 줘서 하이라이팅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시도들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차량 전체에다가, 모형 전체에다가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차량이, 제가 이제 차량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행기도 있는데, 지난해에 1년 동안 제가 완성한 것들입니다. 믿어지시나요? 1년 동안 이게 한 세봤더니 50대가 넘더라고요. 50대를 1년 동안 만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사실은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들다 보니까 50대가 넘게 완성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드라이 브러싱으로만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이야 거짓말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키트들이 조립 완성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실제로 제가 조립부터 색칠까지 완성한 거는 한 10여 대? 뭐 10대에서 한 15대 정도 되고 여기에 있는 밀리터리 차량 중에서는 한 5대 정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저도 계속해서 이제 뭔가 완성을 꿈꾸면서 오랫동안 조립하고 쌓아놓고 조립하고 쌓아놓고 또 심지어 어떤 것들은 완성도 못하고 조립 완성도 못하고 그냥 던져놨던 그런 키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뽀얗게 먼지도 않고 부품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뒤죽박죽이고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이 드라이 브러싱을 통해 가지고 완성하는 속도가 붙다 보니까 빨리 꺼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친구들에게 빛을 보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건 한 절반, 어떤 건 70%, 어떤 건 거의 다 완성이 돼 있는 것들도 색칠이 안 돼가지고 완성이 안 됐다는 이름으로 그냥 박스 안에 오랫동안 고이고이 모셔져 있던 것들을 다 꺼내서 먼지 털고 거기에다가 기본 도색해서 드라이 브러싱으로 완성을 해줬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드라이 브러싱이 얼마나 그 효율적이길래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인데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싶으실 텐데요. 실제로 에나멜을 이용한 드라이 브러싱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드라이 브러싱 작업이 그렇게 어렵거나 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거를 일부분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전체에다가 드라이 브러싱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하던 에나멜류의 도료가 아닌 아크릴을 이용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은 에나멜 같은 경우는 이 건조가 조금 더디기 때문에 드라이 브러싱을 작업을 해주고 조금 시간을 지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크릴은 건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드라이 브러싱을 하는 순간 건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바꿔 얘기하면 건조가 빨리 되면은 수정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작업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작업을 해놓고 바로 수정하면은 뭐 처음처럼 그대로 수정 작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수정을 해줄 때 아크릴 용제를 이용해가지고 신너를 이용해가지고 벗겨내주면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색감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건조가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오히려 불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꿔 생각을 해보면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완성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정도 붓작업을 하면서 손에 익숙해지면은 그 속도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완성이 된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뭐 다 보여드리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 그 색을 적용한 예를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색이 적용이 됐고 또 어떤 작업을 거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독일군 저먼 그레이 이 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탐메에서 나온 예전에 나왔었죠. 45 D형 구판인데 저도 뭐 글쎄요. 프로포션도 그렇고 디테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짚어낼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재밌게 만들었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다가 저먼 그레이 이제 단색 도장 그리고 드라이 브러싱을 적용을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그냥 단색 도장이라는 거는 뭐 다 알 수 있는데 글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단색 도장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안에 깊이감이라던가 입체감이 있다는 걸 좀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차량 번호라든가 또 국적 마크 또 이렇게 나무 색깔도 조금 넣어주긴 했습니다만은 차량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단색 도장이지만 여기에 몇 개의 이 층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색입니다. 저먼 그레이를 칠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에다가 서페이서 그 다음에 어두운 색깔을 적용을 했고요. 저먼 그레이 단색 도장을 해주고 1차, 2차에 걸친 하이라이팅 색을 올려준 결과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드라이 브러싱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드라이 브러싱을 해주기 전까지에는 이 정도까지의 입체감은 나지 않는데
실제로 드라이 브러싱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 자 보시면 이 바퀴 부분에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기본색 칠해주고 필터링이라던가 나는 워싱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명암을 얻어내시는데, 이 차량은 전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터링이나 워싱 작업 없이 그냥 기본색 위에다가 밝은 색, 조금 더 밝은 색을 올려주고 마무리로 드라이 브러싱만 해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은 명암이 다 생겨 있죠.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한 작업의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드라이 브러싱이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붓이 잘 도달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차량이라든가 물건에서도 어두운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 이렇게 장비품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잠금새 이런 것들이 도드라져 있는 부분들은 선명하게 보이고, 실제로 저 안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둡게 보이는데 실차량을 봐도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일부러 그런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작업량도 많아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본 도장 거기에 밝은 색들을 몇 개 올려주고 마지막에 드라이 브러싱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작업 과정은 고수분들이나 디테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모형을 좀 재밌게 하고 싶다, 빨리 만들고 싶다, 나도 완성품을 갖고 싶다 하는 분들, 즐겁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딱히 디테일업을 하지 않았고요. 만들면서 아주 재밌어 가지고 요 앞쪽에 실제 돌군 차량들 보면은 예비 캐터필러에다가 이렇게 뭐 바퀴라던가 아니면은 여기다 연료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싣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재밌어 보여서 그 추가 작업 정도만 해줬습니다. 앞에 요 부분도 드라이 브러싱으로, 보통 이제 쇠붙이 같은 경우는 드라이 브러싱 대신에 금속색을 가지고 오히려 끝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드라이 브러싱이긴 합니다만은 금속색으로 드라이 브러싱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저도 그런 작업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드라이 브러싱 전체적으로 해주는 색깔에 통일성을 주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 효과 면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 도장 위에다가 아크릴, 좀 밝은 색의 아크릴인데 라이트 그레이라고 있어요. 그걸 적용해 준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똑같은 작업을 하지만 그 차량에다가 마지막에 클리어를 한번 또 올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톤의 클리어를 올려줄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조금 붉은색을, 아니면 난 좀 노란색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클리어를 올림으로써 색의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약간 파란색 계열의 클리어를 좀 올려줘서 밝게 해준 경우고요. 실제로 반대로 클리어를 올리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색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클리어 코팅을 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드라이 브러싱 작업이나 또 마킹 작업은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다만 이제 마무리로 조금 더 밝은 톤의 클리어 작업을 하지 않은 결과인 거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4호에 비해서는 다소 좀 어둡고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그 선호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나는 밝게 하고 싶다, 실차량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난 좀 어두운 게 좋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앞서 보여드렸던 4호 차량처럼 나는 조금 더 화사하고 볼 때 뭔가 좀 시선을 끄는 색이 좋다 하는 분들은 여기에다 이제 클리어 코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차량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작업들을 했던 것들입니다. 같은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제 다른 클리어를 입힘으로 해서 색의 변화를 한번 줘봤는데,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색은 올리브 드랍입니다. 이 차량은 아카데미에서 나온 M3 차량인데, 작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아기자기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또 이 마킹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제작 기법은 똑같습니다. 올리브 드랍, 어두운 색깔, 기본색,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팅 한 2번 정도로 해서
색계층을 좀 다양하게 넣어줘 봤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여기에 보이는 이런 그 포인트가 살 수 있게끔 이제 드라이 브러싱을 해줬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올리브 드랍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검정색과 이 노란색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색에 노란색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 샌드로 드라이 브러싱을 해주면은 훨씬 더 이렇게 선명하게 강조된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량이지만 다른 회사에서 나온 타미야의 M3 차량도 동시 작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앞선 아카데미코와 타미야 동시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걸린 시간이 이렇게 길질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중에 이게 색칠 작업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기본적으로 조립만 열심히들 하시고 주말에 그냥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충분히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시간에 어떻게 그런 색깔을 완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일단은 먼저 접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빨리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드라이 브러싱을 통해서. 그래서 드라이 브러싱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방식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붓을 들고 전체적으로 쓱쓱쓱쓱쓱쓱쓱 해주면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화려한 데칼들은 마무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차량들 모두 드라이 브러싱으로 완성을 한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각각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색상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클리어를 활용한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M4 셔먼 같은 경우는 마무리 작업에다가 좀 밝은 노란 색깔을 좀 입혀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녹색 계열을 입혀줬고, 여기에는 갈색, 그리고 여기는 오렌지색을 다 다른 마무리 색을 올려주고 드라이 브러싱을 해줬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은 다 그냥 올리브 드랍 단색 차량이구나 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색의 변화들이 있죠. 그게 바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인지적인 그런 변화를 줬는데요. 사실 이런 설명도 저한테는 굳이 이렇게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그냥 다양한 색을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뭐 어떤 원칙이나 공식 같은 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차량들도 똑같은 차량이지만 생산 시기라든가 또 생산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또 같은 지역에서 쓰였던 차량이라 하더라도 또 사용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색의 변화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정색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하게 색이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변화를 줘봤고요.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앞에 있는 이런 많은 장비품들이 있죠. 그 뒤쪽에도 많이 장비품들이 있는데 여기에 얼마든지 색을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제가 조금씩 약간씩의 색의 변화를 주긴 했습니다만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뭐 하다못해 뭐 정말 노란 곰인형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 특별하게 이제 뒤에다가 위생병들이 쓰는 이제 헬멧 이렇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올렸는데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드는 모형을 하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잠낭 같은 이런 백도 좀 더 밝게 색칠해 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또 뭐 흙 같은 흙먼지도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이 차량들은 굉장히 지금 깨끗한 상태이지만 여기에다가 뭐 먼지 묻은 상태 아니면 눈이 올라져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본인의 취향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 소련군 차량인데요. T-3485, JS3, 그 다음에 JSU 자주포인데 이 차량들은 러시안 그린으로 색 변화를 준 것들입니다. 셋 다 기본적으로 러시안 그린을 바탕으로 한 어두운 색, 또 밝은 색, 또 하이라이팅까지 주고 마무리로 밝은 색의 초록색 계열의 밝은 색의 아크릴을 이용해서 드라이 브러싱을 해줬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금속 색이라고 보통 이제 모형 작업을 하다 보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별도로 칠해주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차량을 가만히 보면 차체색과 같이 칠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게 벗겨졌을 때 이제 금속색이 나긴 하는데 뭐 벗겨졌을 수도 있고 안 벗겨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다 보면은 그게 금속색인지 차량색인지 구별이 안 가고 자연스럽게 그냥 차량의 같은 색깔로 받아들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일일이 그 각각의 색깔을 너무 지정색에 얽매이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차량의 바퀴 부분도 보면은
실제 이 바퀴 테두리 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검정색 고무인데 많은 모델러분들이 그 검정색 고무를 칠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바퀴를 별도로 떼내가지고 색칠을 하고 나중에 붙이고, 물론 그런 작업도 재미있긴 합니다만은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많이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제 지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즐겁게 빠르게 완성작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하고자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런 경우도 저는 그냥 바퀴 다 붙여놓고 그다음에 약간 어둡게 색을 일단 먼저 올린 다음에 기본색 올려주고 조금 더 밝은 색 올려주고 드라이브로 시간한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효과를 냅니다. 그럼 실제로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사람들이 검정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검정색에 가깝기도 하고, 하지만 차량의 색깔과 크게 이질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차량들도 같은 효과를 낸 겁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훨씬 밝은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차색, 기본적인 차체색인 경우도 있고 다양한 색이 여기에 어우러져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볼 때는 그냥 러시안 그린의 단색 차량 T34구나, GS3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색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자연스럽게 여러 층의 색을 올리다 보면 이렇게 풍부한 색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러시안 그린을 이용한 소련군 전차 색 변화를 한번 이렇게 줘본 그런 실리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라이 브러싱 작업을 했고요. 초록색 계열의 밝은 색을 올려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국전 관련 차량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M8 그레이하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전쟁에서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갑차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경무라고 되어 있죠. 실제 차량에 이렇게 경무 타공이라고 해가지고 차량에 이렇게 이제 쌍둥이처럼 그렇게 글을 써놓고 초기 우리 기갑 전력을 이루었던 그런 자료 사진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국내 아카데미라는 이 모형 회사에서 이렇게 너무 고맙게도 이런 데칼까지 넣어가지고 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드라이 브러싱 작업을 좀 해왔고요. 여기 있는 이 전차는 미군 차량인데 M46 퍼싱이라고 한국전에만 쓰인 탱크입니다. 물론 이 이후로 많이 이제 개량 발전해서 다양한 차량이 나오게 되는데 한국 전쟁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차량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군 앞으로 이제 전차 개발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가교 역할을 해주는 의미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전에서 쓰인 이 차량 두 개와 이쪽에 있는 이 수륙 양용 장갑차는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많이 노출됐던 이 특이한 상어 이빨, 귀신 이빨인가요? 상어 이빨인가요? 예전에 신동호 화백께서 그 국군의 날 기념해가지고 그렸다는 아주 유명한 차량 마킹인데, 요거를 삼색 위장으로 한번 적용을 해서 마무리를 드라이 브러싱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작업했던 것들은 어쨌든 모두 다 드라이 브러싱이 적용이 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작품은 2022년도 에코락 갤러리 전시회를 위해서 준비했던 작품이고요. 노워라고 반전을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이후에 진주 갤러리 백화점 초대전에도 나갔던 그런 작품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두 차량이 역시 드라이 브러싱을 적용했던 그런 작품들이라서, 그래서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스케일은 아니죠. 이제 논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제 특별한 어떤 축소라기보다는 이제 재밌게 약간 코믹하게 약간 만화 애니메이션적인 느낌을 살려가지고 만든 그런 탱크들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반전을 주제로 한 작품을 했었어요. 그때 여기에 있는 두 차량에다가 실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차량들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똑같이 드라이 브러싱 기법을 적용했던 차량입니다. 이제 마무리만 여기 있는 데칼을 제가 직접 출력해서 인쇄해가지고 적용을 했고요. 똑같이 드라이 브러싱을 적용한 그런 사례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작품도 2022년 에콜락 갤러리 전시회 그리고 진주 갤러리아 백화점 초대전에 나갔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홍범도 장군의 귀환을 주제로 제가 만드는 작품입니다. 스케일은 72분의 1인데 이거는 왜 이건 드라이 브러싱과 관련이 있느냐,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기체는 드라이 브러싱 기법을 적용한 건 아니고요. 이 옆에 있는 이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요 지프가 사실은 드라이 브러싱을 적용한 실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소개에 같이 한번 끼워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회색 차량, 단색 차량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그냥 단색을 회색으로만 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밝은색 드라이 브러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치감을 줬거든요. 작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효과가 좀 덜 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드라이 브러싱 이 작업을 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주연은 이 저 조그만 지프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큰 기체가 조연으로 동원이 됐네요. 드라이 브러싱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드라이 브러싱을 적용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대의 차량이 있어요. 혹시 비교가 되시나요? 오른쪽은 드라이 브러싱을 적용을 한 거고요. 왼쪽은 드라이 브러싱을 적용하지 않은 예입니다. 물론 기본 작업은 똑같이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스라엘 이제 마가크, 왼쪽은 이스라엘 푸마인데 똑같이 이제 뭐 시나이 그레이라는 어떤 뭐 지정색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시나이 그레이가 어떤 색인지에 대해서도 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요. 뭐 이 색이다 저 색이다. 사실 물론 지정색에 맞는 물론 많은 그 도료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시나이 그레이 그 색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색 변화를 주는가는 역시 이제 모델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나이 그레이 색을 이제 여러 가지 조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얻어냈는데 기본 색을 다 칠하고 나서 이제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하기 위해서 왼쪽은 작업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드라이 브러싱을 완료를 했고요. 왼쪽은 드라이 브러싱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색을 이제 적용하느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아크릴로 드라이 브러싱을 한다는데 그게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자, 이 외에 기본 색이 제가 이제 기본색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필요가 있냐 하면은 바탕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 이 드라이 브러싱 색을 결정하는데 이제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물론 뭐 본인이 원하는 색을 해도 되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색을 얻기 위해서는 밑색에 조금 더 어우러질 수 있는 색을 선정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시나이 그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색을 할 때 그 그레이하고 그린색을 섞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회색과 또 녹색 계열 아니면은 연두 계열의 색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색을 섞느냐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서 회색도 밝은 게 있고 또 어두운 회색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검정색에 가까운 거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군 차량에 적용하던 그런 점원 그레이 색과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안 그린을 한번 섞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색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하이라이팅 색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시석 작업을 많이 해서 올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드라이 브러싱 색을 적용하는 게 좋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몇 가지 색을 이제 골라봤더니 가장 근접하게 좀 적절한 색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이제 회색 계열이기 때문에 이 미디엄 그레이나 라이트 그레이 이 두 가지 색을 적용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또 여기에 이제 초록색 계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미디엄 그린이나 아니면 브라이트 그린 같은 거를 적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색상들을 제가 적용을 다 해봤거든요.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나는 이렇게 조금 도드라지게 밝은 것보다는 뭐 한 건가 안 한 건가 한 듯 안 한 듯 은은한 색을 원한다 하면은 기본적인 이 미디엄 그린을 얻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색이 좀 도드라짐을 막을 수 있고요. 아니다. 기왕 나는 뭔가 좀 강렬한 색상, 강렬한 좀 시각적인 효과를 얻고 싶다 할 때는 조금 더 밝은 이 브라이트 그린. 그래서 보통 이 미그에서 나와 있는 이 색들을 보면은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드라이 브러싱 하기에는 적절한 색들이 그래도 충분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이거를 또 섞어서 쓸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작업량을 많이 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왕 나와 있는 색 중에서 조금 더 강렬한 색을 좀 원하면은 이 밝은 계열, 브라이트나 라이트 계열을 쓰시면 좋다. 이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께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드라이 브러싱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티슈가 있어야 되겠죠. 뭐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티슈를 잘 접어 놓고 여기에 결국은 이제 도료를 짜낼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붓은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타미에서 나오는 비교적 저렴한 이 붓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붓은 똑같은 붓인데도 불구하고 털이 막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 갖고도 뭐 전체 한 20대를 칠하고도 멀쩡한 경우도 있고,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저는 어쨌든 이 붓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급 붓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업의 특성상 그게 정교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약간 러프한 거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부드러우면서도 생명력이 있는 붓이면 충분합니다. 꼭 어떤 걸 써야 된다 뭐 이런 공식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손에 잘 맞는 거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팁을 드린다면, 처음에 붓을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좀 가는 붓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전체를 하나 칠하려면 상대적으로 이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런 가는 붓을 쓰려다 보면은 뭐 작업을 할 때인데 뭐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더디겠죠.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넓은 붓을 써주시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럼 아예 큰 붓은 어떠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세세한 디테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이사이에 있는 도료로 인해서 너무 많이 묻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나는 시간을 빨리 단축할래. 물론 어느 정도 가능도 할 겁니다. 가능도 한데 그렇게 그냥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한 요 정도 붓 넓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작업하는 속도도 그렇게 더디지 않으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요 정도 붓이고, 그 다음에 요 정도 붓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좁은 공간 같은 경우는 이 붓 작업을 하다 보면 잘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더 가는 붓으로, 특히나 이 휠 부분 같은 경우는 가는 붓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기 어려운데, 이렇게 이런 붓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글동글 해주면은 훨씬 더 이 평붓보다는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료 중에서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저는 이 브라이트 그린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여기에 커피가 있느냐, 이거는 제가 지금 마시던 커피가 아니라 왜 필요한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뚜껑을 열면 이 미그에서 나온 이 도료가 다른 도료들은 굉장히 좀 묽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는 이제 아크릴 도료들은 이렇게 점성이 굉장히 묽게 나오죠. 근데 이 드라이 브러싱 전용 도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되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직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차이고요. 실제로 근데 여기에다가 아크릴 신나를 넣게 되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아크릴 도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묽게 희석이 됩니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에는 이제 처음에 출시될 때부터 조금 이렇게 된 상태로 나온다,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오늘 설명드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드라이 브러싱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붓을 충분히 적시죠. 충분히 적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 브러싱 하다 보면 이제 제일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이 도료가 굉장히 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붓뚜껑에다, 통에다가 좀 덜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각자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쓰다 남은 런너를 이용합니다. 이 쓰다 남은 런너에 손잡이까지 달려있는 아주 편한 건데, 이거를 통에다 대고 이렇게 짜줍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힘을 줘서 짜주게 되면, 자, 그러면 실제로 얼마 남지 않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이 붓 안쪽에는 도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드라이 브러싱의 핵심은 사실은 겉에 있는 도료가 아니라 이 붓 안쪽에 남아 있는 도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짜줍니다. 꼭 짜줘요. 그럼 이렇게 도료가 묻어나게 되죠. 한 번 더 짜줍니다.
이런 식으로 짜줍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렇게 많이 묻어나는데 그래도 푹 담가서 그냥 덜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도료가 절약이 됐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힘 좋은 분들은 뭐 한 번에 짜셔도 되는데 쭉 짜는데 뭐 요령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도료가 남지 않을 정도로만 짜시면 됩니다. 뭐,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짜던 종이에다가 붓을 막 터치를 해보면 도료가 거의 묻어나질 않죠. 요게 참 좋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도 사실은 도료가 묻어납니다. 근데 이제 성급한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바로 이걸 색을 여기다가 이제 입히게 되면 색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털어냈을 때는 도료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사실은 플라판이나 이런 플라스틱에다가 한 번 더 털어주는 작업을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 작업도 하는데 어떤 땐 귀찮아가지고 바닥에다가 잘 안 보이는 바닥에다가 특히 휠 쪽에다가 이렇게 좀 작업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괜찮은데 어떤 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크게 이게 뭉쳐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고 또 바닥에 휠 바닥에다가 한번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뭉치지 않으면 좋은 겁니다. 이제 지금은 설명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도료가 많이 건조돼 있고 이 안이 조금 약간 난방 때문에 좀 건조가 돼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겉에만 묻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안쪽까지 도료가 푹 잠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푹 잠기게 해주시고 앞서 소개했었죠? 이거로 도료를 절약하게. 그래서 이렇게 절약하면서 썼더니 뭐 이 한 통이면 뭐 탱크 몇 대나 칠할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절약한 그래도 보람이 있는지 보통 이 한 통이면 한 15대에서 20대 정도까지는 칠할 수 있더라고요. 드라이버러싱으로만. 안 믿기시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이 도료가 아마 시중에서 한 5,000원 정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5,000원 투입해서 한 20대 정도의 탱크를 만든다. 굉장히 가성비 좋지 않습니까? 자, 한번 짜줬습니다. 짜주고 다시 한번 짜겠습니다. 꾹 짜줍니다. 꾹 짜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통이 이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싸지 않으니까요. 한 1,500원 하나? 뭐 여기다가 또 빠지면 순 좀 먹이면은 또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할 때 도구나 재료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작업한다 생각하세요. 자, 잘 안 묻죠? 자, 이럴 때 대비해서 혹시 또 모르니까 자, 이쪽 휠 암에다가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조금 힘을 줘서 한번 해볼까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몰드가 살아나죠? 사실은 밑쪽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도료가 뭉칠까봐 뭉친 도료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 한번 휠 쪽을 한번 해볼까요? 휠 쪽을 자, 여기가 조금 빛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드라이버러쉬의 효과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자, 좀 더 안정감 있게 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차량에다가 이제 직접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후면에다가. 자, 제가 한번 이쪽에 요 예비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사전에 좀 붉은색을 제가 적용을 했는데 신경 쓰지 말고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드라이브러싱 하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작업을 할 때 아무래도 드라이브러싱 작업이 좀 거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잔부품이나 세밀한 부품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할 때 단단하게 고정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주 작은 부품 같은 경우는 미리 떼내는 게 좋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차량에 거치되는 여러 가지 이제 총들이 있는데 그 총들은 별도로 떼놨습니다. 뭐 크게 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별도로 그냥 칠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보시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자, 이 차량은 하비보스에서 나온 이스라엘군 이제 푸마인데, 자, 혹시 좀 보이시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러싱을 적용을 한 부분이고 여긴 하지 않았거든요. 같은 차량인데도 혹시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상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려움 없습니다. 보세요. 몰드가 살아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더 힘을 주시면 돼요. 왜? 요 안에 도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싹싹싹싹싹. 재밌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크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효과는 나고 있고 너무 재밌거든요. 보세요. 차이가 나죠. 여기에는 이 몰드가 선명하게 살아나고 있는데 이쪽하고 이쪽도 차이가 나죠. 이쪽은 안 한 부분입니다. 여긴 한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그럼 옆에 이렇게 볼트가 많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하비보스 제품에는 애칭들이 많이 적용이 돼서 처음에 물론 단단하게 작업해주면 괜찮은데, 혹시 세밀하게 작업하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옆면은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애칭 작업을 한 부분이라서 요런 손잡이 요런 데는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려움 없어요. 그냥 붓으로 이렇게 쓸어주는 작업인데 뭐 크게 어렵겠습니까?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자, 어떻습니까? 한 부분하고 안 한 부분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런 식으로 몰드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를 그냥 다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자, 좀 가늘고 이 둥근 붓, 요거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방법 없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좀 골진 부분, 좀 붓이 잘 안 듬는 부분, 하지만 어둡게만 남겨두긴 좀 그렇다 하는 부분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지, 뭐 작업 요령은 똑같습니다. 흠뻑 도료를 묻혀주고 충분히 짜낸 다음에 묻어나는지 확인을 하고, 혹시 모르니까 2차 안전장치로 또 이 바닥 쪽에다 한번 이렇게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보세요. 분명히 다 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묻어나고 있죠. 이거를 바로 적용을 하다 보면 이제 도료가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전을 위해서 미리 저렇게 좀 털어주는 작업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 밑에 있는 휠 부분 있죠. 휠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지금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다시 한번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붓털들이 많이 빠지는데 그건 나중에 핀셋으로 제거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좀 어둡고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허브 부분과 이 허브 부분이 지금 명암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서서히 그 밝기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요령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가는 붓을 쓰는 요령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요 안쪽에 있는 이 볼트, 그다음에 허브 부분이 또 선명하게 색이 칠해지면서 입체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입체감, 이쪽에 있는 입체감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차량에 전체적인 볼륨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손잡이라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하고 잘 부러질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들은
힘을 좀 덜 줘서 조심스럽게 이 작업을 반복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차량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설명드렸던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색칠 작업이 거의 한 90% 이상 이제 접어든 이제 마가크입니다. 이 마가크 차량이 지금 설명드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색을 올린 결과입니다. 아직까지 바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아직 해주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는 붓으로 이제 작업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볼트가 다 살아나 있죠. 요거는 실제 차량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볼트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드라이 브러싱을 이용해서 효과를 준 겁니다. 이 드라이 브러싱 효과가 가장 잘 날 때가 바로 이런 돌기물들, 이런 가는 돌기물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장갑 안에 돌기물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끄럼 방지 이런 돌기물들 같은 것들은 정말 효과가 확실하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처음에 칠해줬을 땐 거의 티가 안 났었는데 이렇게 드라이 브러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티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량 이런 시리얼 넘버 같은 경우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간에 기존의 방식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이제 드라이 브러싱으로 효과를 내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량 시리얼 넘버 옆에 이런 식으로 케이블 손잡이 같은 경우도, 그리고 옆에 이런 바렌탈 발사기 같은 이런 것들도 다 몰드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브러싱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한 결과입니다. 차외 전화기라든가 이런 것들, 또 후브 패널이라든가 이런 후미등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차량의 트랙도 역시나 이렇게 선명하게 살아나고 있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재밌게들 보셨나요?